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좀 진짜 도덕성이 개 차반이네요. 동학 개미들이 그렇게 하락을 막고 버텼는데 엄청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권력을 쥔 이런 대주주들이 세상에 5천원짜리 공모주를 받아서 20만원의 최고점에서 다 던져버렸네요. 스톡옵션 먹튀,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형태의 실망한 동학 개미들. 결국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먹네요. 대주주들이 거의 90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것저것 안 해먹은 거 없이 다 해먹더니 골목 상권이고 뭐고 택시고 뭐고 다 해먹더니 결국은 먹튀네요, 먹튀. 이들에게 도덕성이 있을까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들이 던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 그러겠죠. 자신들의 회사지만 가치평가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됐다. 더 이상 오를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들이 그 돈을 챙겨서 그 돈을 그냥 둘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일부는 분명히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부터 아마도 투자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주식시장의 붕괴가 제 생각에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조 달러가 넘는 애플의 시총이 전 세계 애플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엄청난 시대를 변화시킨 혁신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디지털 아니지. 제조 공장이 있다든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대리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죠. 근데 그게 거품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저는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카카오 회사의 어떤 가치보다 주식 전체의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는 게 이들의 생각일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들이 왜 버렸을까? 왜 던졌을까?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G도 마찬가지죠. 물적 분할.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는 물적 분할. 알토란 같은 계열사 하나를 독립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알토란 같은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회사의 계열사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그 계열사를 또 독립시켜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게. 그러면 대주주들만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죠. 이런 것들이 정부든 국가든 그리고 이런 기업이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죠. 개미들이야 그들을 믿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뻔뻔도 하네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겁니다. 점점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고 개미들이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큰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드러나는 그들의 치부죠. 치부. 이 치부가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인식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나왔구나 이런 걸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돈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가 되겠죠. 정말 신물나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이런 것들 비리의 원상이었죠. 비리의 원상.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죠. 횡포. 이 인터넷이 나와서 데이터의 전달과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게 데이터의 신뢰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의 신뢰 문제. 블록체인은 이런 데이터의 신뢰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줍니다. 어쩌면 그들의 도덕성까지도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기존의 신뢰 체계의 대변화가 곧 생길 겁니다. 주식의 돈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시점에서 파고듭니다. 그게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분명히 이런 대주주들의 비도덕적 행위, 비도덕적 행동들에서 느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스멀스멀. 아, 개미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지만 결국 누가 돈을 버나요? 주주들만 돈을 벌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은 투자법, 은행가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은 은행의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쏙쏙들이 많은 대중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그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식의 반란. 칼을 들고 곡괭이를 든 반란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생각의 반란, 사고의 반란,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최근에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연초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규제. 지금까지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의 상승 펌핑은 펌핑이 아니었다. 언제든지 이제 그 억석이 가려질 거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부정적인 시그널의 규제가 아닌 긍정적인 규제, 오히려 부정적인 더 시그널보다 더 무서운 긍정적인 규제의 시그널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놔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의장은 기관이 암호화에 대한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이 호객님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를 가장 먼저 맞는 선수가 일본 선수가 리플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간 매를 맞았잖아요. 아주. 이제 리플을 기준으로 모든 암호화폐가 그 기준을 따를 겁니다. 현직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 디지털 금융 공간에서 암호화폐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아주 심도 있는 설명을 했다.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리플 아미들이 정말 뿅망치라도 들고 가서 머리를 때리고 싶죠. 그렇지만 항상 그들은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갈구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2022년 SEC의 첫 규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있고 대중이 그 발기인 후원자 그 그룹의 노력을 기반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증권법 안에 있다.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죠. 발기인, 후원자, 그 그룹의 노력. 흥미롭게도 그는 모든 토큰화된 투자가 증권이라고 본답니다. 어떤 코인도 이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고 알트코인들이 그대로 머무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예요, 이거. 아마 4, 5월까지도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끝난가를 기대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명확해진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돈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기관이라든가 개인들도 이 지금 리플과 SEC 소송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난가, 그리고 리플이 이 모든 암호화폐 전체의 표준이 될 건데 리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러면 리플의 툴에 맞춰야 되니까. 리플이 합의나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리플만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리플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회사를 지목해서 들어와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에요, 최소한. 1년 지금 반이 되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코인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코인도 안전한 코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외에는 이제는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너무 뭐라 그래야지 좀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증권으로 번대잖아요. 지금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어떤 곳도 없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근데 그 역할을 SEC가 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도 이렇게 보니까 투자를 받고 또 그 투자에 대한 투자 이익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 아닌가? 주식 아닌가? 그러니까 SEC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현금 관망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거래어 펌핑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올라도 결국 4월 이전에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명확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4월 돼서 CBDC 발표하고 리플 쓰겠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중국 CBDC 발표를 했죠. 그거 쓸 것 같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뭘 찾고 있다니까요. 정말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완벽하게 정해놓고, 완벽하게 정해놓는다는 개념은 뭐냐. 타당성이란 걸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SEC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쓸 수밖에 없는 타당성. 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결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쓸 거다.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을 이 유틸리티 토큰, 리플 하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가격을 즐기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결국 리플 홀더가 승자가 된다니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제 말에 어떤 신뢰를 갖고 안 갖고는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할 문제지만 제 생각과 견해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제 밑에 써져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트레이더의 질문에 대해 겐슬러는 이러한 모든 현상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암호 활동은 위원회가 투자자들이 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대중에게 교육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다 불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겐슬러는 혁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핀테크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준수하고 투자 개혁을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에 등록하지 않고 뭔가 투자 계약을 했던 모든 코인들 다 들어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줄 수 없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 그러나 리플은 사용할 거야. 완전히 법으로 명시를 할 거야. 얘는 합법적인 코인이다. 라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보이콧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라레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콜이죠, 콜. 이제 뭐 봉이 되는 거죠. 호구들이 되는 거죠. 오늘은 또 별 이야기도 없이 잔소리를 시작해서 잔소리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잔소리들이 코인 투자를 처음 하는 많은 분들에게 뼈와 살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